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임에 쭉 모처럼 이제 모임에 좀 갔습니다. 모임마다 이제 요즘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하거나 비꼬거나 뭐 좋게 표현하더라도 이 완곡하게 표현하더라도 이 그럴듯하게 비판하거나 아주 훈수를 멋지게 두는 듯이 보이려고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지식인 사회. 말은 지식인인데 글쎄요, 뭐 대학교 수준이나 되고 뭐 한다면 지식인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 지식인 사회의 일종의 취미 같아 보이는 그런 좀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인기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모두가 일어나서 한마디씩 그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제 용어를 빌려서 해설을 하고 자기도 쓱 크게 편성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우월적이고 균형적이며 민주적인 새 시대에 걸맞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때로는 옳은 말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위선적인 단어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주말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최근에 어떤 친박 모임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뭔 줄 아냐? 개털회라고 한다. 뭐 이제 이런 비아냥이죠. 말하자면 그런 비아냥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동원되면서 이제 그런 비아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조발성제 왕정우군이다. 행정편, 행정중심주의적 그런 사고다. 뭐 절대자 무오류에 빠져 있다. 뭐 선악의 대결구도라는 점에서 노무현과 뭐 박근혜의 정부가 뭐 다를 것이 없다. 뭐 별별 이제 별 모임 어떤 모욕적인 단어들이 동원이 되고 아주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말들까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인기도 또는 지지율, 뭐 지지율하고 인기도 또는 뭐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엄밀하게 보면은 질문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뭉뚱그려서 잘하고 있다고 본다, 못하고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본다면, 못하고 있다가 본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면은 분명하죠. 이제 그게 약간의 이제 피로증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이 여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오래되고, 정부조직법이 어떻든, 표류하고 있고, 또 이제 이동업 재판관 현재 소장 후보를 비롯해서 김병관 후보로 이어지는 소위 이제 고위직 인사청문회에 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끊임없는 신상털기와 그 의혹의 증폭,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써 국민들에게 일부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뭐가 나아진 게 있냐, 뭐가 달라지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걸고, 뭐, 무오류성에 빠져 있다든지, 뭐, 이런, 뭐, 조발성 제왕정우군이다. 뭐, 이제 이런 따위 아주 비아냥거리는 투의 언어들이 동원되면서, 이제 비판의 대열에 가세하는 소위,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윤창중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해서, 김병관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 비판 시리즈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고, 뭐,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뭐, 비민주적인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인다. 뭐 이런 것은 비교적 온건한 비판이라고 하겠지만 이 비판이 이제 마음 놓고 터져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비민주적이다 또는 뭐 여야 간에 왜 타협을 보지 않느냐. 좀 양보하면 어떻든 이 국민을 타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나이브한 민주주의관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그게 민주당이 옳으냐 새누리당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 한나라 시절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 한나라당이 보였던 행태는 6개월 동안 김종필을 총리 서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총리로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이나 총리 서리 체제가 유지가 되는 일대 파란의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예 한나라당이 당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랬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예 길거리에서 있지도 않는 광우병을 들고 나와서 아주 뭐 말도 못하는 생쇼를 하면서 MBC가 총동원이 되어서 이제 소위 길거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불복하는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극심한 어떤 불복의 양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뒤로 물러서는 만큼 요구 조건은 계속 앞으로 밀고 나오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와서야 이제 밝혀진 것이 뭐 MBC 사장 임명할 때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 하고 이제 몇 개 또 뭐 유선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달라.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종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겠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방송에 대해서 여전히 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어떤 그런 정치적 요구 조건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새 정부가 들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타협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지식사회라면 문제의 그 자체에 대해서 우선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에 대해서 판정하기를 원치 않고 결과적으로 그저 타결이 되지 않았다. 정부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기로 들자면은 무조건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전술이 먹히고 있다는 반증이 지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약간 하면서 생각해 보시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물론 여러분께서도 아마 제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어차피 최선이나 차선을 뽑는 것은 아니다. 최악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차선이냐 아니면 차악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것은 뭐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래도 차선은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일에 지금 한국의 새 대통령이 박근혜라는 분이 아니고 문재인이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안철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안철수였을 경우에 어떤 인물들이 내각의 구성이 되었을까? 안철수가 되었더라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아마 괴멸적 상황이 됐겠죠. 문재인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순간에 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문재인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은 예정대로 핵실험을 했을 것이고 미사일 실험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 동북아의 질서의 붕괴, 새로운 어떤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파란의 어떤 급변 사태가 우리 내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은 한대련이라든지 또는 종북 세력 일부가 무슨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해라, 북한 핵을 인정을 하는 선에서 해라, 한미 간의 키리졸브 훈련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청와대가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랬더라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부터가 내심으로는 이거 이민을 빨리 가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내빼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박근혜를 성토하기에 바쁜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었을 것이다. 내심으로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정치는 최악을 피하는 게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은 피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모조리 관료 출신들들 쓰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아주 즐겁을 하는 그런, 그것도 최악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안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관료들 출신으로 장관을 보임하는 것은 직업 관료제에도 반하는 것이고 문민 통치에 반하는 것이다. 관료도 물론 민간인이지만 관료가 통치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된다. 또 뭔가 우리가 지식사회가 비판을 하려면 그 비판의 잣대만큼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적어도 무게 있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 균형 감각은 단순히 중용은 아니죠. 단순히 양극단의 중간은 아닙니다. 양극단의 중간을 중용이라고 부른다면 한쪽에서 극단으로 몰고 가면 몰고 갈수록 중앙점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그 중앙점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 중용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 가치 판단에 입각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중용이지 자기의 가치 판단 없이 다만 싸우는 양쪽의 양극단의 중간 지점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비급자의 다른 이름이고 기회주의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지식사회가 항용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중용 또는 양비론, 단순한 중간 지점을 중용이라고 오판하는, 양쪽이 다 그러다 양비론 혹은 양쪽이 다 그런 점은 있을 수 있고라는 양시론, 이 지식인이 빠지기 쉬운 아주 함정 중에 하나죠. 말하자면 지식인이 지식인인 척하는 그런 논리가 바로 양비론, 양시론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 중간지대를 중용이라고 부르는 오류들이죠.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와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적당히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타협해라는 주장은 바로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부가 얼마나 적절하냐 안 하냐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미래부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부는 작동하지 않을 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식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부가 작동이 가능할 거냐고 비판하는 문제하고 정부 조직법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밀고 당기는 방송장악이냐 아니냐는 걸 가지고 밀고 당기는 이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분명히 한 다음에 비판을 하면 하는 것이지, 새 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대통령이 정부 조직 법안을 개편했는데 거기에 딴지를 거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출범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이 일종의 정치 사보타지를 비판을 먼저 해야 돼 옳은 것이죠. 그 정치 불복 심리,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내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나 당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어떻든 가로막고 있는 이 사태는 중대한 비판에 직면해야 맞는 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양대 정당이 적당히 타협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건 무정견이죠. 무정견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중간 지점이나 단순한 평균 지점은 아니죠. 보편적 기준 위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오히려 두려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찬성을 하죠. 박근혜 표 복지에 지지를 보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지지를 보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지합니다. 겉으로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레토릭으로 수사학으로 그것을 꾸미더라도 경제적 자살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살기계다. 경제적 자살의 촉진제다. 경제를 파괴하는 폭약이다. 시한폭탄이다. 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민주화죠. 결과적 평등을 조장한다고 합니다마는 결과적 평등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정치화하는 것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레토릭이죠. 경제는 정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는 산술적 평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래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열어서 정부 부처 17개 중에서 차관이 2명이 대리 참석하고 해서 15명으로 겨우 성원을 해서 첫 국무회의를 열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해달라. 또 주가 조작을 넘더네. 주가 조작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안철수 주가 조작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철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안철수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의 정치 대선 출마를 전후해서 계속 안철수 테마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안철수 테마주가 최고점에 달았을 때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주식을 왕창 팔고 그 돈으로 자선재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철수 자선재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련의 과정이 마치 전형적인 주가 조작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상당한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주가 조작이 오늘 들어갔고요. 복지 재원을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세금을 더 걷어라. 말하자면 세금을 제대로 걷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4대강 등 예산, 4대강도 예산 낭비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나마 굉장히 앞으로 MB 대통령과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반발하거나 그 부정적 결과, 부정적 효과들이 벌써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중소기업가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먼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를 찾아가면서 중소기업가들이 크게 환호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국세청마다, 전국적으로 세무서마다 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특별조사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돈 좀 잘 버는 중소기업, 또 돈 좀 잘 버는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 이제 이런 계층입니다. 이런 계층에 대한 조직적인 세무조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고, 또 국세청에서 금융정보원 자료 같은 걸 이용해서 들여다보겠다.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해서 국세청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6조 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일각의 지적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경제 사정이 조금 그럭저럭 돌아간다. 또는 중소기업 중에서 비교적 조금 여유 있게 돌아가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공포 심리 그 자체죠. 아주 말도 못하게 위축되어 있고요. 경제민주화라는 경제자살기계가 돌아가면서 아마 좀 더 분명해지겠습니다만 이번 조금 있으면 이제 기업들이 주총 시즌이 일제히 시작이 되거든요. 이번 주총 시즌에서 올해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노라고 정관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기업들이 거의 지금 전멸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기업들의 투자가 완전히 지금 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산업 현장이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는 중이죠. 그게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들이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소위 겉으로 내세워놓은 정당, 예를 들어서 지하경제 양성은 당연한 정당성이 있고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지만 어떻든 겉으로 말하자면 약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 현장이 싸늘하게 지금 얼어붙고 있는 중입니다. 봄이 왔구나 했는데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나 인기도 조사를 하면 알게 모르게 그 인기들을 잠식하거나 잘하고 있다는 비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하죠.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청와대에 부탁할 것은 좀 더 용의주도하게 해야 된다.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떤 정부이든지 추구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잘못된 구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건 조정이 필요하다. 또 실제로 그런 그 대대적인 어떤 개혁들이 불러오는 실질적인 반응이 뭐냐? 겉으로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하고 뒤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안에 대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찬성한다 해놓고 막상 자기들의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 구호와 실질적 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더 냉정하게 쳐다보고, 그런 점들은 단순하게 지식인들, 가벼운 지식인들 몇 명이 모여서 뭐 조발성, 제왕정우 군인이 이런 따위로 비아냥되는 것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런 점들을 특히 청와대에서 일하는 참모들은 명심해서 용의주도하게 좀 더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최근에 청와대 일각에서 청와대 실무진들 사이에서 또는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일부 권력투쟁적 조짐이 있다고 하는 얘기 풍문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금물입니다. 그런 점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의 노원병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주문이 제게 여러 차례 뭐 개인적으로도 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안철수가 출마하든지 말든지 저는 뭐 별 관심이 없고, 미국에 가서 무슨 모 대학에 자리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마 자리를 안 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일찍 들어오게 되는 거고, 뭐 자리도 없는데 계속 미국에 있을 이유도 없고, 아마 계속 미국에 나가서 그렇게 혼자 있으면 아마 국내 그나마 대선 과정에서 만들어놨던 조직과 인원, 그 구성원들이 아마 재보선을 맞아서 질이 멸렬하거나 붕괴되거나 와해되거나 다른 조직으로 전부 뿔뿔이 흩어지거나 하는 양상이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철수 사단의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분석이 있고요. 노원병을 선택했는데 저는 저게 아주 패착이 될 것 같습니다. 노회찬의 부인이 출마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 부인 노회찬 의원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노회찬 부인의 이제 무릎을 꺾어야 되는데, 새정치내건 안철수가 기껏해서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이 출마하겠다는 거기 가서 실력으로 그 부인을 무릎을 꿇려버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우스꽝스럽게 되고, 또 단일화 쇼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만일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안철수 본인은 어떤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이 깊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덧새, 왜 뭘 먹는다고 손을 넣어서 잘못하면 왜 쥐덫 같은 거 있잖아요. 덧새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재미있게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세간의 다양한 평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정치는 원래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엄청난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로 국가의 정향, 정체성, 아시아 동북아에 있어서의 균형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말미에 이 경제민주화 또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청와대 참모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